한국 지게차와 트랙터로 대표되는 K농기계 수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트랙터는 부피와 무게가 커서 사흘만 출하를 못해도 대기량이 1000대 이상이 쌓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주물량과 출하량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용을 선적할 컨테이너가 모자라 공장 주차장부터 진입로까지 꽉 막힐 만큼 주문이 폭주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트랙터는 농기계의 테슬라라는 뜻의 K농슬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 미국인들은 할 일 없는 시간에 정원 관리에 힘을 쏟았습니다. 집집마다 정원 관리 시간이 늘어나자 가든용 소형 트랙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지금까지도 지게차와 트랙터가 역대급 수출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소형 트랙터의 무어라고 불리는 잔디 깎는 기계를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소형 트랙터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입니다. 소형 트랙터를 필요로 하는 북미 소비자들이 늘어나자 국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했습니다. 농기계 제조 전문기업 대동은 도시에 살면서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름이지만 농업 종사자에게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농기계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를 달리며 농촌의 삼성, 경운기계의 현대라고도 불리고 있죠. 대동은 1962년에 국내 농기계 업체 최초로 경운기를 자체 생산 보급했습니다. 이외에도 1968년에는 트랙터, 1971년에는 콤바인, 1973년에는 이항기 등 주요 농기계는 모두 대동이 가장 먼저 선보였죠. 2000년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최초 동력 운반차와 자율주행 이항기까지 농업계의 최초 수식어를 다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에서 5월 지게차 수출은 5억 2,500만 달러 후 56.8%나 증가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K지게차 수출은 연간 기준 2021년 7억 달러, 2022년 9억 달러에 이어 올해도 12억 달러 이상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수출 대상국별로는 미국이 70.5%로 가장 크고 유럽에서의 성장폭은 더 두드러집니다. 한국 기업들은 북미 지역에서 대리점 판매뿐만 아니라 소매점을 통해서 트랙터를 직접 판매하면서 꾸준한 뚝심으로 유통시장을 확대했고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미국 주요 지역마다 유통센터를 세워 운영하며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결과는 남들이 멈춰있을 때 한 발 먼저 준비한 자가 이긴다는 기업 이념 덕분이었다는데요. 팬데믹이 시작됐던 당시 소규모 농업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용역을 맡기지 않고 직접 관리하면서 소형 농기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텍사스주에 내린 비정상적인 폭설에도 우리 트랙터가 나타나 제설차로 활약하면서 현지에서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소형 트랙터 시장에서 미국산은 비교적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경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기업인 동양물산, 대동공업, LS엔트론 국제기계와 일본의 구보타, 미쓰비시, 얀마 이세키 등이 경쟁 중이죠. 오래전 한국 트랙터는 일본 브랜드의 OEM 생산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을 크게 누르고 비교가 불가한 수준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한국산 트랙터가 시장을 장악하자 AS도 힘들어진 일본산 트랙터들은 중고값도 안 나와 폐기 처분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죠.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술도 부족해 1990년에 멈춰있는 일본과는 경쟁이 안 될 만큼 미래 농업에 대한 접근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율작업 트랙터에서 자율주행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경로대로 기계가 움직입니다. 기계가 갈 길을 가는 동안 두 손은 자유롭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폰을 볼 수도 있죠. 화면에는 부지구역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동 영역, 경로가 모두 표시됩니다. 자율주행 콤바인은 벼탈고까지 수확량을 체크해주며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농기계 수출이 폭발하면서 농기계 하면 코리아라는 놀라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이미 2015년부터 갑자기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어 큰 화제가 된 우리나라의 전통 농기구 호미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까지 호미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역시 스스로 가꾸는 조경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주로 사용해왔던 삽보다 끝이 날렵한 호미가 땅을 파고 흙을 덮는 섬세한 조경 작업에 획기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큰 반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광고도 한번 하지 않았지만 단지 사용해본 외국인들의 입소문만으로 K홈이라는 이름까지 붙은 것이죠. 2018년 전 세계에서 큰 히트를 친 호미는 팬데믹을 지나며 또 한 번 대박을 치게 됐습니다.
영주 호미를 사용한 미국인들은 서양에는 산만 있지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진 농기구는 없었다며 감탄했습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베이와 홈디포 등 다른 해외 쇼핑몰에서도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인 호미 한 자루가 해외에서는 3만원 이상에 팔릴 만큼 인기인 것이죠. 아마존 리뷰에는 내가 경험한 정원 도구 중 최고, 주변 모두에게 추천 중, 최고의 다용도 장비, 정원 가꾸기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도구, 심플하지만 강하다, 잡초 제거에 이것만 한 것이 없다, 이것 없이 어떻게 살았지? 최고다, 딱 내가 원했던 그것이라며 극찬을 보냅니다. 성록기 호미장인은 54년간 호미를 만들어 온 이래 최대로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바빴다고 합니다. 석장인은 처음에 아마존에서 호미를 사간다고 했을 때 대체 외국인들이 호미를 어디다 쓸지 몰라서 아마존 밀림에서 정글을 뚫으려고 호미를 사용하는 건가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급증한 수출 물량이 놀라워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처음 아마존에 입점한 지 한 달에 호미 1,000개가 주문이 들어올 만큼 대박을 쳤고 이후 호미 생산량은 점점 더 늘어나 지난해에만 호미 4만 개를 제작 판매했습니다. 이제 영주대장간이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10개국에 달합니다. 이 손이 모자라 생산량이 주문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아 대장간 창업 43년 만에 처음 후계자도 생겼습니다. 석장인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도 하지 못한 채 14세 때 대장간 일을 시작했고 그동안 경북 영주에서 56년 동안 혼자 수제 호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후계자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왔고 지자체에서도 후계자를 찾는 일을 도왔지만 그동안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불가마에 넣었다가 빼서 새빨갛게 달아오른 쇳덩어리를 수천 번 두드리는 일은 말도 못할 만큼 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존 대박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40대 직원이 출근을 하고 있고 해외 교포들과 20대 젊은 청년들도 참관을 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된 일로 알려져 꺼려하기만 했던 일이었지만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젊은 사람들이 후계자로서 기술을 전수받고 세계에 우리 호미를 알린 역할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통을 이어가야만 하는 농기구에도 후계자가 생겼고 농기계 기업에는 최신 정밀 농업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 감소로 농업 시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승승장구 중입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고도의 첨단 기술을 도입해 비료와 물, 노동력 등 투입 자원은 최소화하고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정밀 농업 기술을 이뤄내 스마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농기구와 농기계 수출만이 아닌 한국의 농산업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큐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